네, 안녕하세요. 조우승 변호사입니다. 크리스마스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음,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이런저런 정리 좀 하다가 최근에 방송을 너무 뜸하게 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뭐 자주 글을 쓰고 했던 그 동양 고전 중에 명나라 여곤이라는 학자가 쓴 그 신음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웃기죠. 신음을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음을 할 만큼 힘든 그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그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은담류의 일종의 처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은데요. 예전에 그 이 신음어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일본 학자가 써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리더의 그릇이라는 책이 또 꽤 유명했었어요. 제가 오늘 고른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신음어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개의 물건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두 사람이 부딪히면 싸움이 난다. 소리가 나는 것은 양쪽 다 딱딱하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부드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쪽이 딱딱하더라도 다른 쪽이 부드러우면 소리는 나지 않는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쪽이 양보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드러운 쪽이 딱딱한 쪽을 활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양보하는 쪽이 자기 몫을 챙기려는 쪽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팍 와닿진 않아요. 너무 좀 뻔한 얘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니까 한쪽이 부드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문장에서 되게 좀 약간 띵 하는 깨달음을 좀 얻었는데 이런 겁니다. 50살에 이르자, 즉 나이 50이 되자 싸우지 않는 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자와는 부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공명심이 있는 사람과는 지위를 놓고 싸우지 않는다. 가식적인 사람과는 평판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는 예절을 따지지 않는다. 또한 감정적인 사람과는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이 뭔가 되게 좀 이렇게 묘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부자하고는 부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공명심,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났네 이런 공명심이 있는 사람하고는 지위를 놓고 싸우지 않고 가식적인 사람과는 평판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는 예절을 따지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과는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 사람이 되게 뭐랄까 추구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난 이게 자신 있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게 되면 싸움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 신음호의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한비자 새남편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랑 링크가 되더라고요. 한비자는 새남편에서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아주 실전적이고 또 좀 영악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심리 파악의 대가가 정말 한비자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한비자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결단이 과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그가 실수한 일을 골라내어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 셋째, 상대방이 자신의 계획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이러이러하면 네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경우를 들어서 추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가장 미는 또는 자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지가 거슬리는 데가 없고
말씨가 저촉되는 데가 없으면, 즉 뭔가 이렇게 충돌이 안 생기면, 그런 뒤에 비로소 당신의 지혜를 마음껏 그 사람에게 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고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계속 칭찬해 주되 굳이 그 사람의 기분 나빠할 말은 가려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호감을 얻은 뒤에서야 비로소 나의 지혜를 그 사람에게 구사하고, 그래야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통한다는 거죠. 이런 접근은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와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일 카네기 조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내가 지혜가 많다, 내가 말투를 화려하게 한다, 그것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사람 책에서 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신음호에 나오는 얘기, 내가 나의 50이 되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부자하고는 부를 가지고 안 싸우고, 공명심이 있는 사람하고는 지위 놓고 싸우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하고는 예절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감정적인 사람과는 시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자신이 이거 내가 잘해, 그 스스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 아까 한비자 새 남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영린, 거스를 역에 비늘린. 물론 이제 전설 속의 용을 얘기를 하면서, 용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는 순한 동물로 평가를 해요. 한비자가 순한 동물이라서 그 올라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목 밑에 한자나 되는 거스른 비늘인데 그거를 잘못 탁 건드리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게 이제 영린이라는 말의 어원이고, 그래서 뭐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그 뭐 회사 일을 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좀 화를 내거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화기가 좀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경우보다 일이 좀 잘 풀려가면서 제가 마음이 좀 더 급했던 것 같고,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탁탁 풀려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이 세게 나가고 그 속에서 뭐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사실 좀 그렇거든요. 내가 뭐 일일이 잘 안 되고 찌그러져 있으면은 말이 세게 안 나가요. 근데 뭐가 딱딱 내 계획대로 돼가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야, 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최근 한두 달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큰 소리 났던 적도 꽤 있는 것 같고, 제가 막 이 화를 주체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방송도 올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냥 막 이래야지 막 그냥 계속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확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좋은데 너무 좀 팍팍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신의무의 이 얘기, 너무 좀 이렇게 전투적이지 않았던가, 눈빛, 말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연말 되고 이제 연휴도 쭉 끼어 있고 이랬을 때 좀 책도 좀 보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쿨다운하는, 이제 나이가 진짜 말 그대로 50이 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느끼고 이걸 또 삶에서 구현해야 될 그 정도의 연초가 되었는데, 계속 철부이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래저래 오늘 방송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